안녕하세요, 카잼TV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그 중에서도 퍼포먼스 모델이에요. 모델 3는 테슬라가 세 번째로 내놓은 양산형 자동차죠. 그러니까 모델 S가 있었고 모델 X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델 3가 나왔는데, 원래대로라면은 모델 S, E, X, Y 이렇게 내놓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 모델 E가 포드가 상표권을 갖고 있어 가지고 3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기존에 보여줬었던 모델 S라든지 모델 X와는 좀 다르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급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런 스타일링을 갖고 있어서 특히나 앞에서 볼 경우에 굉장히 전위적인 얼굴이죠. 지금 이 번호판이 달려있기에 망정이지, 제가 또 미디어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영상에서 번호판이 안 달린 걸 보면 앞에 그릴이 없는 게 저렇게 아무리 좀 전기차긴 하지만 상당히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의 얼굴과는 상당히 다른 얼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램프류는 지금 보시라고 이렇게 LED 라이트하고 비상등을 켜놨고요. 이 차도 역시나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를 지금 앞뒤 바퀴 사이에 바닥에다가 납작하게 가득 채워서 실내 공간을 더욱더 최대한 뽑아내려고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2017년에 이 차를 이제 발표할 적에도 모델 S보다 차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해요. So one of the challenges with the car was, since it is smaller than a Model S, how do we make a car that is smaller on the outside, bigger on the inside? So we took an idea from the Model X, which was the canopy screen. That makes you feel like if you're in a Model X, it makes you feel like you're flying a helicopter. It really has this amazing feel. And we turned that around, put that on the rear of the Model 3 so that you could still have a great deal of rear headroom and have this amazing view while being in a smaller car. It's actually one of the toughest design challenges of making the Model 3. 안쪽에 이미 보이는데, 저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가 엄청 거대한 1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계기판은 또 없고, 제가 이 화면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리려고 아이패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 건 11인치 작은 건데, 요즘 만날 수 있는 차 중에서는 미니멀리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바깥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 차는 길이가 지금 4m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벤츠 C클래스, BMW 3 시리즈, 아우디 A4와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전장 길이는 비슷하지만 휠 베이스는 그런 경쟁차들보다 더 길어요. 이게 역시나 배터리를 깔고 앞뒤 바퀴를 상당히 끝으로 밀어붙인 덕에 긁어낸 휠 베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아이페이스에서도 그런 앞뒤 바퀴를 모두 구석으로 몰아서 실내 공간 뿐만 아니라 주행 성능까지도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퍼포먼스 트림이라서 요 뒤에 보시면 카본 스포일러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면은 되게 날카롭게 이렇게 쭉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가 전부 다 글라스 루프고요. 뒤쪽에서는 보시면 이제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국 FTA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빨간색의 방향지시등을 가진 차들이 종종 보이죠. 테슬라 모델 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라서 여기 듀얼 모터라고 써 있죠. 모델명이 이 차는 안 써 있어요. 그것도 참 독특합니다. 전에 모델 S라든지 X는 뒤에 딱 써 있었는데, 얘는 도어 실에만 모델 3라는 게 써 있습니다. 또 주행 성능이 모델 S 그리고 모델 X와 비교할 경우에
좀 달라요. 날쌘 거라 예상은 했는데 날쌘다는 표현으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입니다. 전기차답게 소음은 없는데 바람 흘러가는 소리만 들리고 전반적으로는 조용한 것 같아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크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작은 차를 모는 데서 오는 경쾌함이 모델 3에는 되게 잘 살아있어요. 이 스티어링 휠 직경도 짧고요. 근데 이게 되게 좀 민감한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살짝 뭐 이렇게 흔들어 보잖아요. 그럼 정말 차가 이 조타감이 되게 정확한 것 같고, 마치 바퀴를 직접 무슨 뭐 이 샤프트를 이용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퀴에 직접 묶여 있는 듯한,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정확한 게 있고요. 이게 거기다가 조향감만 정확한 게 아니라 이 출력까지도 전기모터 특성상 즉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전자에게는 짜릿함을 넘어서 가끔은 섬찟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예요. 적응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짜릿한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옆에서 볼 경우에는 롱노즈 숏데크 디자인이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패스트백처럼 뒤가 떨어지죠. 루프라인이 저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서 보면은 저것 때문에 이제 트렁크 해치가 다 열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요. 일반적인 전형적인 세단처럼 트렁크와 캐빈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격벽으로. 그래서 트렁크 부분만 열려요. 네, 테슬라 모델 3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독특하죠? 카드키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그고 열리고 버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림으로 정말 심플하죠. 인테리어도 미니멀한데 카드키까지 이렇게 간단합니다. 카드키지만 키를 소지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 가까이 가면 키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불이 이렇게 켜지네요. 그러면서 여기 대면은 빵빵거리면서 열리죠. 카드키를 이쪽 B필러에 대면은 문을 잠그고 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수석 쪽 B필러는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차를 잠그려면 다시 또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서 돼야 잠깁니다. 이 부분은 차주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 트렁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킥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요 밑에 있고요. 누르면 전동식이 아니에요. 좀 무겁게 올라가죠.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트백 형태긴 한데 올라가는 건 요 해치만 열립니다. 트렁크 공간은 준수한 편이에요. 보시면은 바닥도 뭐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별도의 시가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참 크죠? 크고 넓습니다. 이 고리가 가죽이네요. 이런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접을 수가 있는데 트렁크 쪽에서는 별도의 레버가 따로 있진 않아요.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풀플랫은 아니고 전형적인 어떤 세단 트렁크 활용하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2열 시트까지 폴딩이 되니까 좀 더 활용도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위에도 손잡이도 양쪽에 뚫려 있습니다. 근데 트렁크가 잘 닫히진 않아요. 닫아보면 그냥 세게 닫히거나 어떤 요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생각보다 좀 더 세게 닫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리고 트렁크를, 얘가 앞에도 트렁크가 있는데 그거를 안 보여드려 가지고 지금 주차장에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열림 있잖아요. 앞 트렁크가 열리는 거고, 이벤트 감지가 지금 4회가 발생했다고 뜨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카메라가 8개가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이 카메라 활성화거든요, 이게. 그러면 얘가 주차 상태에서도 카메라가 녹화를 하는 겁니다. 24시간 녹화를 해가지고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화면에서 볼 수는 없고 USB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트렁크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앞쪽 트렁크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사진으로 이건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두워서. 그리고 이 앞에 매트가 있는데 매트가 쉽게 떨어지죠. 그리고 매트를 빼면 밑에는 토우바가 있죠. 공간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쓸만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나이트샷으로 보여드려서 이게 어떻게 보일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닫는 것은 눌러주는 방식이고요. 들어온 김에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자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대기 상태가 되는 건데, 토이박스에서 이건 아주 모델 X 때도 아주 골치 아픈 산타 모드 여전히 살아있고요. 이게 끄는 방법이 되게 잘 안 꺼져요. 막 짜증날 만큼 웃기다 못해 누르면 지금 꺼졌네. 이게 지금 꺼졌는데, 아까 한 1시간 동안 작동이 됐었는데, 산타 모드에 들어가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 탈 거니까. 그냥 아주 이 노래 끄지도 못해요. 그리고 깜빡이 켜면 이 소리도 짤랑짤랑짤랑 이 수갑 소리 같은 걸로 바뀌죠. 그리고 이 그림도 차 그림이 아니라 이제 산타 타는 썰매로 바뀌었죠. 그래서 열림 누르면 트렁크 열리는 건 똑같고, 이 뒤 누르면 뒤 트렁크 열리고, 얘 누르면 이제 얘를 누르면 충전구가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아주 괴로워요, 이 캐롤 노래. 이건 이제 게임이에요. 완전히 오락실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건 합치는 거. 이 반응 속도도 빨라요. 체스는 그대로 체스고, 로드 중. 그리고 얘는 퍼포먼스라서 오디오도 더 좋은 게 들어갔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게임 오락실이죠, 완전히. 재밌습니다. 네, 모델 3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2열 공간은 여유롭습니다. 레그룸도 그렇고요, 또 헤드룸도. 무엇보다 이 채광이, 위에가 완전 글라스 루프가 지금 끝까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광성이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창문은 요만큼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이게 어떤 도어 형태 때문에, 보시면 도어가 급격하게 깎였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밖에 내려가진 않고, 하지만 요 내다보는 개방감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잘 뚫려 있고, 스티커가 좀 크게 자리 잡긴 했는데, 근데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글라스 루프의 개방성이 상당히 훌륭해서 2열의 거주성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동급 모델들 C클래스, 3시리즈, A4 그리고 뭐 S60까지 치면은 상당히 좀 우수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송풍구도 뚫려 있고요, USB 포트도 2개가 자리 잡고 있고, 독특하게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앉는 사람도 편히 앉을 수가 있겠죠. 이 바닥 둔덕도 없는데 여기까지 뚫어놨으니까 더욱더 편하겠고, 하지만 양옆에 앉은 사람은 이 발 놓는 공간은 발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여기 막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운전석을 최대한 낮추려다 보니까, 또 밑에 배터리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죽 느낌이 참 좋네요. 그리고 허벅지 받침도 거의 뭐 제 허벅지보다 살짝 모자라긴 하는데 그래도 꽤 잘 받칩니다. 이 부분도 훌륭하네요. 그래서 체중 분산에도 도움이 되겠고, 장거리 여행에도 괜찮겠고요. 여기 이제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는 앞열과는 다르게 이쪽에는 고무로 된 지지대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컵을 고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사등은 요 가운데 달려 있고요. 네, 이 영상은 모델 3의 2열에 카시트 장착해 가지고서 아예 태웠을 적에 어떤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공간적으로는 확실히 괜찮은데,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루프의 채광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를 태워도 공간적으로 넓게 아이가 쾌적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원태야, 이 차 어때? 좋아. 그냥 좋아? 뭐가 좋아? 색깔이 좋아. 때깔이 좋아? 차 색깔. 빨강색이라 좋아? 응. 이 차는 이름이 뭐야? 빨간색. 차 이름이 빨강색이야? 모델 3 해봐. 모델들이. 모델들이 모델 3 좋아요 해봐. 아이패드. 또 아이페이스야? 그래, 아이고.
전기차 다 IPS야? 오늘 제 자, 모델들이 좋아요. 이렇게 위에 보고 멋지다 한번 해봐. 멋지다. 아니 그렇게 책 읽듯이 멋지다 이렇게 하지. 해봐. 멋지다. 구독! 구독! 구독. 더 신나게. In terms of engineering the car, we had to engineer it to be a lot easier to build. The Model S is an amazing car, but it's very hard to build. So we had to get the part count down, design it still to be light, but also to make it affordable. And I think that the team's done an amazing job of that. And then where this really shows up is in things like safety. So let's take a look at the safety video. So on the one hand, you've got a car that is one of the safest cars in the world, a Volvo S60. Yeah. The 2열에서 내다본 1열인데 센터 디스플레이 빼곤 보이는 게 없죠. 운전대밖에 없습니다. 정말 심플하죠. 이런 넓게 수평으로 쭉 가버린 이 라인 있잖아요. 이게 에어컨이거든요. 전체가 다 뚫려 있진 않습니다만 실내가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도 이걸로 조절을 합니다. 이 볼을 조절을 하면 왼쪽을 움직이죠. 모든 걸 이 버튼 갖다가 조절을 해요. 그래, 이렇게 하면 내리는 거, 위로 하면 올리는 거, 왼쪽으로 하면 왼쪽 꺾는 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래서 미러 각도 자동 조절, 미러 자동 접힘도 있고 스티어링 휠까지도 이걸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끄럽진 않는데 한 단계씩 틱틱틱틱틱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쭉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나오고 오른쪽으로 하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이랑 사이드 미러 조절을 어떻게 과연 얘네들이 할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한 걸 보고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토파일럿은 크루즈 차간거리도 이걸로 조절을 해요. 전에는 레버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깝게 할지 멀리 할지가 표시가 되죠. 5, 4, 3, 2, 1까지. 그리고 오토 스티어 베타 버전 차량 호출, 이건 서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앞뒤 전진 후진 밖에 안 됩니다. 법규상 되지 않는데요. 미국에서는 보면은 차 주인이 있는 대로 차가 오죠. 정말 전격 제트 작전 키트처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속도 제한 경고는 지금 끔으로 해놨고요. 이거는 경고음으로 하면 엄청 알람을 울려댑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구글맵은 아니고 우리나라 통신사하고 테슬라가 같이 개발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 3 듀얼 모터 4,817km 총 주행거리가 나오고요. 빈 넘버, 그리고 버전이 9.0인데 지금 10.0까지 나왔어요. 10.0으로 가면은 이 화면에 넷플릭스랑 유튜브 볼 수 있는 것 추가가 되고 그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이폰 스마트폰이랑 똑같이 업데이트할 이렇게 버전 업데이트가 나오면 테슬라 센터에서 이걸 쏴준대요. 지금도 그래서 보면 업데이트 준비 완료가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을 하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지가 받는 거예요. 무선으로. 그렇게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여기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저쪽에 있는데 닫히는 건 안 되고 열리는 것만 됩니다. 공간이 크진 않지만 마감은 잘 돼 있어요. 안에가. 실내가 확실히 모델 S보다 더 마감이 좋아졌습니다. 마감 품질이 더 좋아졌어요. 물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싼 건 맞는데 이게 확실히 좀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하는 기술도 발전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좀 고급차라는 걸 느끼는지를 점점 데이터가 쌓이면서 확실히 좀 배워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천장 루프 마감재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이쪽에 선바이저는 특이합니다. 이것도 한 단계 접으면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 아예 펴야 불이 켜져요. 이렇게만 써도 요 거울로 뭐 눈썹을 정리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아이디어죠. 조금이라도 전기를 좀 아끼려는. 센터 암레스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열어보면은 이 파티션이 원래 없었는데 이것도 생겼어요. 공간이 그냥 크게 뻥 뚫려 있었죠. 여기도 마감은 잘 돼 있습니다. 시가잭이 이쪽에 있고 컵홀더는 별도의 지지대는 없어요. 앞에도 공간이 있고요.
인테리어가 상당히 진일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이런 좀 하이그로시 소재예요. 가뜩이나 여기서도 지문이 많이 묻는 것도 신경 쓰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덮개마저도 하이그로시라서, 그리고 또 이런 도어 버튼들도 다 하이그로시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신경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는 거는 그냥 한번 터치를 하면 누르면 되고요. 여기 그리고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세게 하지 말고 그냥 갖다가 대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위에 아래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다가는 스마트폰 같은 것 거치하는 뭐 이렇게 두는 데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한 번 더 열리는데, 올려보면 저 밑에 USB 포트가 2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뭐 차주인이면 당연히 알겠죠. 이 바닥에는 고무 패드는 있는데 약간 좀 허술합니다. 네, 요 센터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서 개선했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무 패드 같은 게 좀 엉성하긴 해요. 이것도 그냥 툭 빠져서 보면은 얘가 확실히 좀 고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건 좀 아쉽습니다. 근데 또 여기 써있는 거는 메이드 인 USA 폰 도크 프리미엄 매트. 이게 프리미엄이라 그러면 이거보다 아래 뜬 건 또 뭐가 딴 게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공간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커서 이것저것 막 담기는 좋겠습니다. 알루미늄 페달이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가 돼 있고, 풋레스트는 고무 패드죠. 근데 뭐 괜찮습니다. 엑셀러레이터가 오르간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얘는 카메라가 8개나 달려있죠. 그리고 이건 블랙박스예요. 게다가 USB로 연결을 하면은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뺄 수가 있어서 요긴하게 쓸 수가 있죠. 전방 후방만 보는 게 아니라 360도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모델 3 시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시트는 살짝 볼스터들이 적당히 튀어나와 있고요. 허벅지 받침은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확장은 안 되고 열선만 들어가 있어요. 통풍은 안 돼 있습니다. 가죽 소재는 질감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요추 받침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3는 문 여는 것도, 문고리도 이렇게 엽니다. 독특하죠. 안에서는 이 버튼이 있고요. 또 비상시에는 얘 레버를 당기면 열립니다.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프레임리스여서 이렇게 열어보면 문이 또 좀 넓게 열려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한쪽에 스웨이드 소재를 써놔서 이것도 좀 소재를 우레탄, 스웨이드, 가죽, 바닥은 또 우레탄. 그래서 소재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발전을 했네요. 좋아졌네요. 이런 거는 근데 좀 단차는 있고, 그렇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버튼식으로 열어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시동 끄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동은 그냥 피 두고 문 닫은 채로 그냥 피 두고서 내리면 꺼져요.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셨나요? P 누르고서 내려서 이 B필러에다가 카드 대면은 그냥 꺼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시 카드 대면은 시동 걸린 거예요. 지금 D 땡기면은 바로 드라이브고요. 지금 주행 모드는 일단 컴포트로 해서 표준에, 회생제동도 낮음으로. 회생제동은 낮음으로 하면 더 덜 걸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화질 참 좋죠. 핸들링적인 부분에서는 명쾌하게, 경쾌하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모델 3 타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재밌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짝 근데 단단한 건 있는데, 이게 벤츠 EQC도 그랬고 아이페이스도 그랬고 이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근데 무게 중심이 낮다는 것 때문에 서스펜션 느낌이 거기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작은 차를 모는 데서 오는 경쾌함이 모델 3에는 되게 잘 살아 있어요. 오토파일럿도 당연히 지원을 하는데, 한번 당기면 이제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우리 마우스 더블 클릭하듯이 그럼 띵동 소리 나면서 지금 오토파일럿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워낙에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장기였어 가지고 지금 테스트 차원에서 보여드리자면은 자기가 속도 알아서 줄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센터를 차선 중앙으로 해서 가는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해보니까 한 1분 정도 가는 것 같고요. 1분 정도 후에는 경고를 하다가 풀리는데, 풀리고 나면은 시동 껐다가 다시 출발을 해야 지원을 합니다. 다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임의대로 풀려버리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35km긴 한데 속도가 이런 지금 꼬불꼬불한 산길에서도 얼마나 갈지 지금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움직여 보십시오 라고 하죠. 지금 그럼 바로 인지를 한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카운트 하는 거고, 모델 S, 모델 X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계기판에서 이 양옆으로 차들 지나가는 거 아니면 앞뒤로 차 있는 거 보여주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재밌고, 그리고 지금 차가 앞에 멈췄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아마 0까지는 지금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또 진행을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얘는 자동 차선 변경까지 해요. 지금은 편도 1차로라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레벨 3가 되면은 정말 출발할 때 목적지 찍으면은 거기까지 차가 알아서 가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대단하죠. 이런 게임을 테슬라가 괜히 넣은 게 아닌 것 같고, 모델 3 오늘 처음 타면서 지금 대략 뭐한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선 계속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이 기술이 갖고 있는 혁신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동안 탔었던 테슬라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또 발전한 것 같고, 무엇보다 이런 인테리어적인 마감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져서 그 부분이 야, 이제 테슬라가 이 값이면은 더욱더 좀 경쟁력이 생기겠다. 전에는 모델 S나 X, 모델 X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했는데 모델 S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그런 조악한 게 눈에 띄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확실히 덜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쟁력이 참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화 얘기하면서 잡으라고 할 때만 잡고 손톱 뜯으면서 가고 있는데 불안한 게 없어요. 지금 물론 저속입니다. 47km로 달리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리고 가속 성능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은 교통 여건 허락되는 데서 좀 밟아보면 모델 S, 모델 X에서 느꼈었던 가속감과는 또 다른 날카로운 가속감이에요. 액셀러레이터 밟자마자 튀어나가는 그 느낌은 여전히 있는데 오히려 모델 S보다 모델 3가 더 좀 스포티한 주행은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페이스는 시프트 패들이 없는데 자꾸 전 땡기려고 했었거든요. 그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달리다 보면 이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 시프트 패드를 자꾸 만지게 되더라고요. 여기를. 그만큼 좀 스포티성이 있는 다이내믹한 차예요. 차간 거리도 그리고 여기서 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버튼 갖다가. 이 룸미러는 좀 작죠. 그리고 프레임리스인데 드라이브 모드를 좀 스포츠로 주행 모드를 바꿔볼게요. 모터 출력 토크가 쏟아지는 느낌이 훨씬 세집니다. 스포츠카 다루듯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주행 모드를 진짜 스포츠로 두고 다니면 굉장할 것 같아요. 일반 스포츠, 내연기관 스포츠카 타는 거 이상으로 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를 시승을 했는데요. 마침 또 22일날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델 3를 사전 계약했던 분들이 차를 인도를 받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펀 드라이빙도 있고 또 실용성,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혜택도 꽤 있고요. 괜히 글로벌하게 인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에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자면 슈퍼차저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슈퍼차저 검색을 해보면 지금 이 표시가 있거든요. 위에 에너지 같은 거. 이거는 지금 현재 충전 중인 차가 몇 대인지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지금 만약에 용산 여기 지금 서울 그랑 호텔인가 여길 간다고 치면, 뭐 여기든 아니면 하얏트든 간다고 하면 거기에 그 차저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차들이 모두 선점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참 훌륭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계기판이 여기에 붙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보잖아요. 내연기관 차는 전통적으로. 근데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 속도가 눈에 잘 들어오고요. 무엇보다 이 터치하는 이 디스플레이와 운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이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네요. 사람 몸을 잘 고려를 해서 디자인한 것 같아요. 확실히 서스펜션 느낌은 좀 단단한 편입니다. 바로 전에 아이페이스라든지 EQC에서도 느꼈었던 그런 아래에 무겁게 깔린 배터리의 움직임을 이제 억제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회생제동에도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서스펜션이.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어떤 전형적인 전기차의 그런 단단하면서도 상하 바운싱을 한 번에 잡으려는 댐퍼의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사이드 미러는 살짝 좀 모양은 예쁜데
사각지대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특히나 후진할 경우에는 이 카메라를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차선이 2개가 됐으니까 자동 차선 변경을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오토파일럿이 활성화가 됐고요. 깜빡이를 켜면 가다가 확인하고 들어가죠. 들어갔다 싶으면 깜빡이도 꺼집니다. 반대로 다시 해보면 반대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다가 꺼지고요. 만약에 근데 옆에 차가 온다 그러면 당연히 안 하겠죠. 한 번 더 해보면 가끔 이렇게 깜빡이를 켜도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은 아직은 오토파일럿만큼 굉장히 막 잘 지금 또 되네. 이제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오토파일럿 두고 달리다가 종종 쓸 일은 있겠어요. 이 자동 차선 변경도. 그리고 이런 게 있네요. 가끔 오토파일럿 켜고 가다가 살짝 이제 운전자가 좀 그거 이상으로 저항을 주면은 차가 툭 풀리는데 그 툭 풀릴 때의 느낌이 느슨하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확 놔버려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가다가 지금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도 보셨죠? 제가 좀 일부러 힘을 준 건 아니었는데 좀 더 시간을 됐죠? 이거는 살짝 좀 가다듬어지겠죠, 앞으로. 네, 오늘 많은 게 꼬여가지고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시승을 했는데 평소보다 더욱더 좀 말이 막 두서없이 정리가 안 된 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모쪼록 22일,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7일인데 앞으로 보름 있다가, 정확히 보름 있다가 이 차들을 받게 될, 정확히 몇 분인지 모르는데 한번 100대가 훨씬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뭐 200대 되려나? 200~300대까지는 안 되겠죠. 저도 지금 대수는 정확히 못 들었는데 정말 만족하시면서 탈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무슨 이제 차 받을 분들 뿐만 아니라 모델3에 관심 있는, 모델3 뿐만 아니라 어떤 전기차, 오늘날의 전기차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걸 보고 싶은 그런 시청자분들이라면 도움을 많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22일에 저는 LA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LA 오토쇼에서 또 다른 이제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 그 모델 월드 프리미어 때문에 가고, 거기서 다시 또 한 번 발전한 아우디의 전기차는 어떤 모습일지 현장에서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원태야 한마디 해야지.